공용수도로 몇 해째 기장을 하던 이웃에게 항의문을 붙였더니 전화 갈등 끝에 반상회가 앞당겨졌어요. 이 이야기는 인터넷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제가 그 빌라에 들어간 건 2014년 봄이었어요. 8세대가 사는 작은 빌라였고 주차장 뒤쪽에는 입주민들이 조금씩 쓰는 텃밭과 공용수도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말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어요. 남편도 같은 건물에서 계속 마주칠 사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고 했고요. 그런데 입주한 첫 해부터 한 이웃집에서 김장철마다 공용수도를 크게 쓰기 시작했어요. 포대와 그릇이 주차구획 옆 공용 공간에 넓게 펼쳐지고 물을 받아 씻고 헹구는 일이 반복됐어요. 첫 해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해가 바뀌어도 그 집은 김장뿐 아니라 텃밭 일에도 공용수도를 많이 쓰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작은 텃밭 두 곳에 채소를 심어봤지만 다음 해부터는 체리나무만 두고 물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조금씩 쓰는 공용수도와 한 집이 계절마다 크게 쓰는 공용수도를 같은 일로 보기는 어려웠어요. 그 시기 우리 빌라에는 별도의 수압 문제도 있었어요. 민원을 넣고 상수도 작업이 이뤄진 뒤 물 사정은 나아졌어요. 그 문제와 별개로 한 집이 공용수도를 크게 쓰면서 비용을 같이 부담하는 갈등은 그대로 남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공용수도 근처에는 김장도구와 그릇이 자주 눈에 띄었고 제 나무 옆 농작물과 예전에 사둔 고추 지지대 문제까지 겹쳤어요. 저는 A4 종이에 제 나무 옆 농작물을 치워달라는 말, 공용수도세를 이렇게 함께 부담하기 어렵다는 말, 지지대 물건을 돌려달라는 말을 적어 공용 공간에 붙였어요. 그 글을 붙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김장하던 집의 여성이었고 차분히 묻는 통화가 아니라 거친 말이 섞인 다툼에 가까웠어요. 제가 전화를 넘겨받아 공용 공간과 공용 수도 문제를 왜 말하면 안 되느냐고 물었지만 대화는 정리되지 않았어요. 결국 직접 그 집으로 찾아갔고 문 앞에서도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 집딸이 문을 열고 일단 진정하고 얘기하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나중에 보니 제가 붙인 첫 항의문은 뜯겨 있었고 저는 두 번째 글을 다시 붙였어요. 그 글도 이후 제 손으로 떼었어요. 이 일은 결국 반상회 자리로 넘어갔어요. 원래 예정됐던 반상회가 한 달쯤 앞당겨졌고 김장하던 집에 여성은 나오지 않았으며 대신 남성이 참석했어요. 나머지 주민들도 대부분 나왔고 참석하지 못한 한 집은 전화로 의견을 전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먼저 공용수도 문제를 꺼냈어요. 그 집이 입주 첫 해부터 약 4년 동안 김장과 농사에 공용수도를 써왔다는 점, 그리고 그 물값이 공동비용으로 나간다는 점을 말했어요. 정산 이야기는 기간을 나눠 말했어요. 첫 해까지 모두 따지자는 게 아니라 첫 해를 제외한 나머지 3년치 공용수도비를 관리비 쪽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러자 지강하던 집 남성은 다른 집은 물을 안 썼느냐, 집에서 김장하기 어려워 밖에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발했어요. 그때 2층 주민은 엘리베이터 비용도 이용하는 만큼 달리 내느냐는 식으로 되물었어요. 총무는 중간에서 그런 말들이 나온 건 맞다고 짚어줬어요. 처음에는 공용수도를 조율해서 쓰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한 집의 반복적인 김장과 농사 사용을 그대로 두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보였어요. 결국 총무를 포함해 6집이 공용수도를 막는 쪽에 찬성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공용수도를 막기로 했고 첫 해를 제외한 3년치 수도비 정산은 안건으로 남았어요. 제가 혼자 붙였던 항의문에서 시작된 일은 반상회에서 주민 6집이 공용수도를 막는 쪽에 손을 드는 데까지 이어졌어요. 작은 빌라일수록 공용 공간을 쓰는 일이 이웃관계와 바로 이어지잖아요. 조금씩 함께 쓰는 물과 한 집이 계절마다 크게 쓰는 물은 어디서부터 다르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공용수도 비용 문제를 어떻게 보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